네, 매주 수요일에 함께하는 ETF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한국투자신탁운용 에이스 ETF 팀의 김승현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가예요. 다행스럽게도 우리 증시도 코스피가 전고점을 뛰어넘고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 주요국 증시와 그리고 이에 따른 ETF들의 흐름은 어땠는지 살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굉장히 미국 증시 역사상 또 인상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 엔비디아가 시총 1위에 네. 등극을 했습니다. 상당히 주는 의미가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선 주요국 증시 현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S&P 500, 그다음에 미국 나스닥 100을 중심으로 신고가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국내도 코스피 200 또는 코스닥 150도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 그다음에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역시나 미국 나스닥 그다음에 빅테크 중심의 이 증시 흐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주요국의 증시 수익률을 살펴봤는데 주요국의 증시 이벤트도 준비를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워낙 FOMC도 있었고요. 증시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최근에는 유럽 같은 경우 금리를 빠르게 인하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역시나 주요국 증시 이벤트들이 예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수치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성은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 그다음에 경기에 대한 소프트 랜딩 이런 큰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이런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 좀 이슈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되 중장기적으로는 주식에 대한 투자, 그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확인하는 그런 이번 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방향성을 확인하는 한 주가 될 것이다. 일단은 지금의 방향성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인 양상입니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M7이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주식시장을 이끌면서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ETF 쪽에서도 개인들의 수급이 이런 쪽으로 몰리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에 워낙 수익률 아니면 경기 전망, 그다음에 미국 주식의 이런 빅테크의 수익률들이 워낙 좋다 보니까요. 이번 주 개인 순매수 상위를 한번 보게 되면 역시나 타이거 S&P 500, 미국 S&P 500에 대해서 꾸준히 매수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 밸류체인, 워낙 엔비디아가 주가 흐름이 좋고 그다음에 전망 또한 좋기 때문에 이런 개별 주식 밸류체인 ETF도 굉장히 좋은 순매수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역시나 AI 테크 프리미엄 커버드 콜 상품입니다. 그다음에 테크 탑 10, 그다음에 코덱스 미국 S&P 500까지 주간 개인 순매수 상위 상 5개는 전부 다 미국 관련된 투자이고요. 반면에 하위 같은 경우에는 차이나 전기차라든지 코덱스 200 반도체 또는 국내 반도체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개인 순매수 하위로 이렇게 순매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쪽에서는 좀 차익 실현을 한 모양입니다. 네. 국내 반도체 쪽의 ETF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었고 한 달 단위로 보자면 비슷한가요? 예, 역시나 어느 정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주간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요. 한 달, 그다음에 YTD라고 하죠. 연초 이후에 이러한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빅테크 중심 S&P 500 또는 엔비디아 관련된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매도 같은 경우에 좀 비슷한 흐름을 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차이나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관련 종목들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단기에 좀 수익이 많이 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 매도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실현하고 역시나 미국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익률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네, 수익률 같은 경우도 결국은 수익률이 좋은 상품들이 매수가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반도체와 같이 좀 글로벌 반도체 올해 계속 수익률이 좋았죠. 이런 종목들이 상위에 있고 국내 반도체에 대한 성과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삼양 같은 종목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수출에 국내 관련된 주 K푸드 같은 종목도 상위에 이렇게 위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위는 어떻습니까? 네, 하위 같은 경우도 역시나 멕시코 관련해서 정치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단기간으로 급락을 하긴 했었고요. 그래도 연초 이후에는 굉장히 많이 오르긴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 수소 아니면 연료 전지 그다음에 히토류
관련 그 기업들도 단기에 조금 올랐다가 수익률이 부진한 그런 모습도 또 보이고 있고요. 탄소 배출권도 올해 굉장히 좀 성과가 좀 좋았습니다만 역시나 최근에 좀 조정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크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내 반도체 쪽 ETF에서는 자금이 좀 차익 실현돼서 빠져나가는 양상을 보였는데 네. 또 미국 쪽은 아직도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미국 반도체, 엔비디아를 좀 필두로 하는 그런 미국 반도체는 여전히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AI에 대한 그런 확산도 있고 네. 최근에는 브로드콤과 같이 이 전력 반도체 관련돼서도 수익률이 워낙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결과 미국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빅테크, 그다음에 국내 반도체도 결국 엔비디아 발로 시작되는 HBM의 수혜를 네.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국내 종목들,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도 최근에 좀 반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 그 반도체에 대한 수익률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렇게 빅테크가 이끄는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가, 네. 빅테크의 주가의 흐름이 우상향 기조를 이어갈 것인가잖아요. 네, 여기에 네. 대한 분석들은 어떻습니까? 우선 당분간은 이 빅테크 관련된 그런 종목들의 좋은 분위기가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요. 빅테크가 사실은 테크 기업 또는 성장주라고 많이들 보십니다만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기존 산업들을 빠르게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가 사실은 단순히 성장주의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현금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 산업을 대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빅테크의 산업 장악력은 클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SNS 월간 추이라든지 검색 엔진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빅테크가 좀 더 좋은 흐름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빅테크 중심의 산업 장악력은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쏠림 현상이 어마어마하게 이쪽에서도 나오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빅테크 쪽 관련된 그 산업 장악력을 가지면서 다른 산업으로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쏠림 현상, 그다음에 AI가 더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빅테크로 이 쏠림 이런 것들이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보는데 화면 보시면은 이 AI 시대가 도래를 하다 보니까 그 엔지니어들의 급여라든지 네. AI 서버에 대한 가격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오픈 AI의 엔지니어의 급여 63.1이 얼마예요? 미국 예. 가격 우리로 치게 되면은 평균 한 8억, 9억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평균이니까 상위로 보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예. 그러면은 엔지니어에 대한 급여라든지 AI 서버를 살 수 있는 기업들은 결국 돈이 있는 빅테크 기업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AI 산업의 수혜는 역시나 빅테크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M7 특히나 이 M7 기업들이 현금도 굉장히 많죠. 그다음에 재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결국은 AI 시대가 뜨면 뜰수록 좋은 인력도 많이 사고 그다음에 인프라, 캐펙스에 대한 투자도 M7 중심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갈 것 같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신데 네네. 빅테크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에 대한 전략도 어느 정도 또 바뀔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많은 예. 투자자분들이 처음에는 이 나스닥 100을 투자를 하시다가 그다음에 조금 이렇게 좀 심심하다고 많이 느끼셔가지고 탑 10, 미국 테크 탑 네. 10 또는 이제는 M7 상위 7개에 대한 집중 투자를 하시다가 이제는 이 개별 종목 투자 또는 개별 종목이 중심이 되는 ETF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엔비디아 밸류체인이라든지 구글 밸류체인, 마이크로소프트 밸류체인, 애플 밸류체인과 같이 이제는 하나의 종목이 그 산업을 대변하는 그런 위치까지 왔기 때문에 결국은 나스닥 100에 대한 투자, M7에 대한 투자도 같이 하시면서 AI 반도체, 생성형 AI, 클라우드, 온디바이스 같이 개별 종목이 중심이 되는 그런 밸류체인 ETF를 통해 가지고 이 수혜를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만 거의 올랐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빅테크는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한 흐름들을 보더라도 단기적으로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빅테크 밸류체인에 대한 투자도 여전히 유효한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빅테크 밸류체인과 관련한 ETF까지 소개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신탁운용 에이스 ETF 팀의 김승현 부장으로부터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